아우라그룹의 전략기획팀 사무실은 언제나 소리 없는 전쟁터였다. 초고층 빌딩의 45층에 자리한 그곳은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한눈에 담는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들어오는 눈부신 햇살만큼이나 치열한 야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최고급 원목 책상과 인체공학적 의자, 최신형 컴퓨터들이 즐비한 공간 속에서 직원들은 보이지 않는 계급과 실적의 압박감 속에서 저마다의 생존을 위해 분투했다. 그 치열함의 한가운데 안유나라는 존재는 마치 흑백 영화 속에 잘못 들어온 컬러 필름처럼 이질적이었다. 그녀는 6개월 차 인턴이었고 말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세상은 소리가 없었다. 동료들의 활기찬 대화도, 전화벨 소리도, 복사기가 뱉어내는 소음도 그녀에게는 그저 공기의 진동일 뿐이었다. 그녀는 항상 창가 구석,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단정하게 묶은 긴 머리, 화장기 없는 깨끗한 얼굴, 값싼 기성복. 그녀의 모든 것은 평범, 혹은 그 이하를 가리키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불쌍한 벙거리 인턴이라고 불렀다. 동정하는 척했지만 그 시선 뒤에는 은근한 무시와 경멸이 숨어 있었다. 그녀는 팀의 자비를 도맡아 했다. 복사를 하고, 커피를 타고, 회의 자료를 정리하고, 선배들의 잔심부름을 하는 것이 그녀의 주된 업무처럼 보였다. 아무도 그녀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았고, 아무도 그녀의 의견을 궁금해하지 않았다. 이 소리 없는 폭력의 중심에는 전략기획팀의 팀장 박서연이 있었다. 그녀는 아우라그룹에서 가장 촉망받는 여성 리더 중 한 명이었다. 빼어난 미모와 유창한 언변, 그리고 사람을 휘어잡는 카리스마. 그녀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야심가였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 안유나는 자신의 능력을 돋보이게 해줄 아주 유용한 도구이자 스트레스를 풀기 좋은 감정의 쓰레기통일 뿐이었다. 안유나 씨,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와 함께 박서연이 유나의 책상 앞으로 다가왔다. 사무실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는 듯했다. 유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박서연은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와 명품 정장으로 온몸을 감싸고 위에서 아래로 유나를 훑어보았다. 그 눈빛에는 경멸감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었다. 이따 3시에 있을 임원 회의 자료, 최종본 인쇄해서 10부씩 준비해둬. 그리고 이사님들 오시기 전에 커피 세팅도 완벽하게 해놓고. 원두는 뭘 써야 하는지 알지? 유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은 이미 키보드 위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박서연은 그런 유나의 모습을 잠시 지켜보다가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표정으로 혀를 차며 말했다. 답답하게, 정말 대답이라도 좀 시원하게 하면 어디 덧나나. 주변에서 몇몇 직원이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유나는 그 모든 것을 감내했다.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 뒤에 어떤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는지 이 사무실의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처리하는 자빌 중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러나 팀의 성과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일이 숨어 있었다. 그것은 바로 데이터 분석과 시장 동향 예측 보고서의 기초 자료를 만드는 것이었다. 박서연은 유나의 비상한 분석 능력을 초반부터 눈치챘다. 유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 속에서 핵심적인 패턴을 찾아내고 누구도 생각지 못한 통찰력을 이끌어내는데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3시에 있을 임원 회의는 박서연의 커리어의 분수령이 될 중요한 자리였다. 차기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신사업 제안 발표, 그 발표의 성패에 그녀의 다음 승진이 달려 있었다. 그리고 그 발표의 핵심이 될 시장 분석 보고서는 바로 안유나의 손에서 나온 것이었다. 지난 2주간
윤아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보고서에 매달렸다. 잠을 줄여가며 국내외 시장의 모든 데이터를 긁어 모았고 수백 개의 논문과 기사를 읽으며 거시적인 트렌드를 분석했다. 그녀의 손끝에서 복잡하게 얽혀있던 숫자들은 의미 있는 정보가 되었고 흩어져 있던 사실들은 미래를 예측하는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재탄생했다. 그것은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라 한편의 완벽한 전략서였다. 오전 11시 박서연이 다시 윤에게 다가왔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훨씬 부드러운 그러나 가식으로 가득 찬 목소리였다. 윤아 씨, 어제 부탁했던 분석 자료 다 됐지? 어디 한번 볼까? 윤아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자신의 창작물을, 자신의 피와 땀이 담긴 결과물을 이 여자에게 넘겨주어야 한다는 사실에 속이 쓰려왔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힘이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을 열어 박서연에게 보여주었다. 박서연의 눈이 탐욕으로 빛났다. 화면에 떠있는 수십 페이지의 보고서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다. 완벽한 논리 구조, 날카로운 데이터 분석, 그리고 대담하면서도 현실적인 미래 예측까지. 이 정도라면 까다롭기로 소문난 임원진들을 만족시키고도 남을 터였다. 수고했어. 인턴치고는 꽤 노력했네. 하지만 아직 다듬을 부분이 많아 보이는군. 내가 좀 손봐서 완성해야겠어. 원본 파일은 내 메일로 보내. 그 말은 즉, 이 보고서는 이제부터 자신의 것이라는 선언이었다. 박서연은 윤아의 어깨를 가식적으로 두어 번 두드려주고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리곤 윤아가 보낸 파일을 자신의 이름으로 저장하고 표지에 박혀 있던 작성자 안윤아라는 작은 글씨를 팀장 박서연으로 바꾸었다. 그 모든 과정이 너무나도 태연하고 익숙하게 이루어졌다. 윤아는 그 모습을 전부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두 주먹이 책상 아래에서 하얗게 될 때까지 굳어졌다. 분노가 뜨거운 용암처럼 속에서 들끓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입을 열 수 없는 그녀의 항의는 그저 공허한 몸짓에 불과할 터였다. 오후 3시, 아우라 그룹의 심장부인 대회의실, 도시의 정형이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회장과 사장을 비롯한 그룹의 최고 임원들이 거대한 원목 테이블에 둘러 앉아 있었다. 그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모두 발표를 위해 스크린 앞에 선 박서연에게 쏠려 있었다. 박서연은 조금도 긴장한 기색 없이 자신만만했다. 그녀는 유창한 말솜씨로 자신이 밤새워 준비한 보고서를 발표하기 시작했다. 윤아가 찾아낸 데이터와 통찰력이 박서연의 입을 통해 마치 그녀 자신의 것인 양 흘러나왔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곳은 바로 이머징 마켓의 틈새를 공략하는 새로운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제가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이 시장은 연평균 300% 이상의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임원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무관심과 회의로 가득했던 눈빛에 흥미와 감탄이 서렸다. 박서연이 제시하는 데이터는 너무나도 명확했고 그녀의 논리는 빈틈이 없었다. 특히 까다롭기로 유명한 강지훈 사장의 미간이 펴지는 것을 본 박서연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강지훈. 그는 아우라 그룹의 오너 일가이자 30살의 젊은 나이에 사장 자리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냉철한 판단력과 얼음장 같은 카리스마로 그룹을 이끌고 있는 그는 직원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그의 앞에서 발표하다가 논리가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그 자리에서 박살이 나기 일쑤였다. 하지만 오늘 그는 박서연의 발표에 드물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에서는 이례적으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훌륭하군, 박 팀장.
아주 인상적인 보고서였어. 그룹 회장의 칭찬에 박서연은 감격에 겨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 구석에서 커피를 리필하고 있던 유나와 박서연의 눈이 마주쳤다. 박서연은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윤에게 조롱의 눈빛을 보냈다. 넌 평생 그런 곳에서 자빌이나 해. 이런 영광은 내 차지니까. 그녀의 눈빛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유나는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아무런 표정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맑고 깊은 눈동자 속에서는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체념이나 절망의 빛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기억하고 모든 것을 계산하고 있는 자의 서늘한 눈빛이었다. 그녀는 박서연의 의기양양한 얼굴과 그녀의 발표에 감탄하는 임원들의 표정과 그리고 단 한순간 보고서의 특정 데이터 분석 파트에서 미세하게 눈썹을 찡그렸던 사장 강지훈의 표정까지 모든 것을 자신의 머릿속에 빠짐없이 새겨 넣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온 박서연은 영웅이 되어 있었다. 동료들의 찬사와 부러움 섞인 축하 인사가 쏟아졌다. 팀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사장님 앞에서 그렇게 발표를 잘 하시다니. 이번 승진은 따놓은 당상이네요. 미리 축하드립니다. 박서연은 짐짓 겸손한 척 손사래를 치면서도 입가의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보란듯이 다리를 꼬고 유나를 흘끗 쳐다봤다. 유나는 여전히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다음 업무를 보고 있었다. 그 평온한 모습이 박서연의 신경을 거슬렀다. 그녀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아, 안유나 씨. 아까 회의실 정리하느라 고생했어. 여기 이 보고서. 이제 필요 없으니까 파쇄해버려. 박서연은 자신이 발표했던 보고서의 출력물을 유나의 책상 위로 툭 던졌다. 그것은 유나의 피와 땀이 담긴 결과물이었다. 그것을 자신의 손으로 파쇄하라는 것은 명백한 모욕이자 마지막 확인 사살이었다. 유나는 잠시 그 보고서를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밤을 하얗게 지사으며 채워나갔던 페이지들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보고서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박서연과 그녀의 주변에 모여있는 동료들을 한번 쓱 둘러보았다. 그리고는 아주 희미하게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미세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그것은 비웃음이었다. 마음껏 즐겨둬. 박서연, 네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곧 얼마나 끔찍한 대가로 돌아오게 될지 아직은 모를 테니. 유나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파쇄기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요란한 축하의 소음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하지만 그녀의 등 뒤로 그녀의 차갑고도 날카로운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이 부당한 세상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방식으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조용하게, 그러나 가장 철저하게. 다음 날 아침, 전략기획팀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어제의 성공적인 발표는 박서연을 팀의 절대적인 권력자로 만들었다. 그녀가 사무실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선망과 경외를 담아 그녀에게 쏠렸다. 아첨 섞인 인사와 과장된 칭찬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팀장님, 정말 어제 발표는 전설이었습니다. 그룹의 미래를 바꾸실 거예요. 역시 팀장님이십니다.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한 통찰력이셨어요. 박서연은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그 모든 찬사를 만끽했다. 그녀는 밤새 자신이 이룬 성공을 되새기며 거의 잠을 설쳤다. 이제 승진은 물론이고 그룹 내 핵심 인재로 인정받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고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습관처럼 안유나의 자리를 훑어보았다.
윤아는 여느 때와 같이 구석에서 조용히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다. 어제의 모욕에도 불구하고 평온하기만 한 그 모습이 박서연은 또다시 거슬렸다. 그녀는 자신의 높아진 위상을 확인시키고 싶었다. 안윤아 씨, 내 사무실에 있는 화분들 물 좀 주고 창문도 반짝반짝하게 닦아놔. 손님들이 오실 수도 있으니 먼지 한 톨도 보이면 안 돼. 그리고 이 서류들 부서별로 전부 분류해서 각 팀에 전달하고, 물론 걸어가야지. 엘리베이터는 정직원들을 위한 거니까. 그것은 명백히 인터넷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인격적인 모독에 가까운 짓이었다. 주변 직원들은 못 들은 척했어 자신의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했지만 몇몇의 입계는 비웃음이 걸려 있었다. 박서연은 윤아의 굴욕적인 모습을 즐기며 권력의 단맛에 취했다. 윤아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박서연이 지시한 일들을 하나씩 처리하기 시작했다. 그 순종적인 태도는 박서연을 더욱 의기양양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완전히 잊고 있었다. 어제 자신이 훔친 그 눈부신 보고서가 바로 저 말 못하는 인턴의 머리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한편 같은 시각 아우라 그룹의 최고층에 위치한 사장실. 강지우는 도시의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사무실은 그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듯 불필요한 장식 하나 없이 극도로 미니멀하고 차가운 공간이었다. 거대한 흑단 책상과 가죽 의자,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이 전부였다. 세상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내려다보는 지배자의 공간. 하지만 그의 표정은 어제의 성공적인 발표를 축하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매에는 깊은 사색과 함께 쉽게 가시지 않는 미세한 위화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책상으로 돌아와 자신의 컴퓨터에 박서연이 제출한 신사업 제안 보고서 원본 파일을 띄웠다. 어제 회의에서 그는 분명 감탄했다. 보고서의 논리는 완벽했고 데이터에 기반한 예측은 대담했다. 그룹이 나아갈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훌륭한 결과물이었다. 하지만 회의가 끝나고 혼자 보고서를 복귀하는 과정에서 무언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그것은 마치 완벽하게 조율된 오케스트라 연주 속에서 홀로 미세하게 다른 음을 내는 악기를 발견한 지휘자의 예민한 감각과도 같았다. 그는 박서연 팀장이 과거에 제출했던 모든 보고서들을 서버에서 불러왔다. 수십 개의 파일들이 화면 한쪽에 나란히 정렬되었다. 그는 지난 3년간 박서연이 작성한 보고서들을 하나씩 열어보며 어제의 보고서와 비교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미간에 잡힌 주름이 깊어졌다. 차이는 명백했다. 과거 박서연의 보고서들은 유능한 직원의 수준을 넘지 못했다. 정해진 형식에 충실했고 데이터 분석은 교과서적이었으며 결론은 언제나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있었다. 안정적이지만 결코 천재적이진 않았다. 하지만 어제의 보고서는 차원이 달랐다. 데이터를 다루는 방식부터가 근본적으로 달랐다. 과거의 보고서들이 단순히 현상을 나열하는 데 그쳤다면 이 보고서는 데이터의 이면에 숨겨진 인간의 욕망과 사회의 변화라는 거대한 흐름을 꿰뚫고 있었다. 문장 하나하나에는 깊은 사유의 흔적이 담겨 있었고 복잡한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방식은 예술의 경지에 가까웠다. 이건 박서연의 스타일이 아니었다. 절대로. 강지우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그는 박서연이라는 직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야망이 크고 실행력이 좋으며 정치를 잘하는 인물이다. 하지만 창의적이거나 통찰력이 깊은 유형의 인재는 아니었다. 그녀는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길을 가장 빨리 달리는 주자였지.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탐험가는 아니었다. 누군가 있다. 이 보고서 뒤에. 그의 손가락이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다. 그는 그룹의 모든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최고 관리자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박서연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의 모든 작업 로그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파일 생성 기록, 수정 내역, 접속 IP, 그리고 삭제된 임시 파일까지. 그의 눈이 매처럼 서버의 깊숙한 곳을 훑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최종 보고서가 제출되기 약 3시간 전, quote final ver 3.docsu 라는 이름의 파일이 생성되었다가 10분 만에 삭제된 기록이 있었다. 그리고 그 파일의 최초 생성자는 박서연의 아이디가 아니었다. @intern_ayn, 인턴 안윤아. 전략기획팀 구석에 있다는 그 말 못하는 인턴 강지훈의 머릿속에 희미했던 한 존재의 윤곽이 서서히 떠올랐다. 그는 망설임 없이 삭제된 파일을 복원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어제 박서연이 발표했던 최종본과 거의 흡사하지만 훨씬 더 정교하고 날것의 아이디어로 가득한 원본 보고서였다. 그리고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 참고 문헌 목록 아래에는 작성자 자신만 알아볼 수 있도록 남겨놓은 듯한 작은 메모가 있었다. 그것은 복잡한 알고리즘 수식이었다. 시장의 변동성을 예측하는 독창적인 모델. 강지훈은 그 수식을 보는 순간 숨을 멈췄다. 온몸에 소름이 돋는 듯한 전율이 흘렀다. 이 수식. 그는 과거에 본 적이 있었다. 기억의 파편이 번개처럼 그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7년 전, 윤아가 아직 고등학생이었을 때였다. 명문과학고에 다니던 그녀는 국제수학 올림피아드에 제출할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다. 당시 그녀는 혼돈 이론을 이용한 주가 예측 모델이라는 주제에 빠져 있었다. 밤을 새워가며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수백 장의 종이에 복잡한 수식들을 적어 내려가던 동생의 모습. 그때 윤아가 장난처럼 그에게 보여주었던 수식의 기본 구조가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알고리즘과 정확히 일치했다. 훨씬 더 정교하고 발전된 형태였지만 그 근간을 이루는 독창적인 철학은 분명 윤아의 것이었다. 윤아. 강지훈은 저도 모르게 동생의 이름을 나지막이 읊조렸다. 윤아. 자신의 동생 강윤아, 강유나. 모든 조각들이 섬광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3년 전, 윤아는 끔찍한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눈앞에서 잃었다. 그 충격으로 그녀는 목소리를 잃어버렸다. 세상과 소통하는 문을 닫아버린 동생을 위해 오빠인 그는 모든 것을 해야만 했다. 그는 동생이 가진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다시 세상 속으로 걸어 나오길 바랐다. 그래서 그는 아무도 자신의 동생임을 알지 못하도록 성을 안씨로 바꾸고 신분을 숨긴 채 가장 평범한 환경인 아우라그룹의 인턴으로 그녀를 들여보냈다. 혹시라도 오너의 동생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녀가 진정한 자신을 찾고 사람들과 관계 맺는 법을 배우는데 방해가 될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이것이 동생을 위한 최선의 배려라고 믿었다.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그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상처를 치유하고 일어서기를 바랐다. 그는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며 그녀가 필요로 할 때까지 기다려주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그는 틀렸다. 그가 만들어준 안전한 울타리는 동생에게 또 다른 지옥이 되어 있었다. 자신의 눈부신 재능을 야심 많은 상색에 착취당하고 말 못하는 약자라는 이유로 온갖 모욕을 감내하야 하는 곳. 강지훈의 표정이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졌다. 푸른 핏줄이 그의 관자놀이 위로 선명하게 돋아났다. 분노가 그의 머리끝까지 치솟았지만 그의 눈은 역설적으로 더욱 냉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박서연을 당장 해고할 수도 있었다. 아니, 그룹 전체에서 매장해버리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쉬웠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단순히 벌을 주는 것만으로는
자신의 소중한 동생이 겪었을 고통과 절망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없었다. 박서연은 자신이 이룬 성공이 얼마나 허망한 신기루 위에 서 있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해야만 했다. 그녀가 그토록 무시하고 경멸했던 존재가 사실은 그녀가 감히 올려다볼 수도 없는 하늘이었다는 것을 가장 절망적인 방식으로 알려주어야 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유나였다. 이 일을 계기로 유나가 스스로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며 세상 앞에 당당히 서게 만들어야 했다. 이것은 그녀가 스스로 쟁취해야 할 승리여야만 했다. 강지훈은 인터폰을 눌러 비서실을 연결했다. 김비서, 전략기획팀 박서연 팀장. 개인 신상 파일과 최근 3년간의 모든 인사 고과 자료를 내 책상 위로 가져와. 그리고 지금부터 전략기획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 빠짐없이 내게 보고하도록.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거대한 사냥을 앞둔 포식자의 조용한 분노가 아우라 그룹의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서서히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있었다. 거대한 연극의 막은 이미 올랐고 이제부터 진짜 주인공이 등장할 차례였다. 박서연의 완벽한 연극에 누구도 예상치 못한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강지훈의 지시가 떨어진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그의 충직한 비서이자 오른팔인 김민준 실장이 사장실에 들어섰다. 김 실장은 언제나처럼 흐트러짐 없는 모습이었다. 잘 닦인 구두, 완벽하게 다려진 셔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을 잃지 않는 포커페이스. 그는 강지훈이 그룹의 후계자로 지목되었을 때부터 그를 보좌해온 단순한 비서를 넘어선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부르셨습니까? 사장님. 강지훈은 책상 위에 놓인 박서연의 인사 파일을 손가락으로 툭툭 두드리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호수와도 같았다. 김 실장,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토씨 하나 틀리지 말고 기억하게. 김민준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사장의 목소리에 담긴 서늘한 분노를 그가 모를 리 없었다. 전략기획팀 박서연 팀장, 그리고 같은 팀의 인턴 안유나, 이 두 사람에 대해 조사해주게. 공식적인 감찰이 아니야. 이것은 나, 강지훈 개인의 명령일세. 그룹 내 그 누구도, 심지어 회장님조차도 알아서는 안 돼. 강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도시의 야경이 그의 등 뒤로 펼쳐졌다. 나는 박서연 팀장이 안유나 인턴에게 건네는 모든 말, 지시하는 모든 업무, 보내는 모든 눈빛을 알고 싶네. 사무실 내에서의 모든 상호작용, 메신저 대화, 이메일 기록, 심지어 복도에서 스쳐 지나가는 순간까지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분 단위로 기록해서 내게 보고하게. 단, 절대 들켜서는 안 돼. 특히 유나, 아니 안유나 인턴이 자신이 감시받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되네. 이건 내 동생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 아이 스스로를 위한 일이기도 하니까. 마지막 문장에서 강지훈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김민준은 수년간 그를 보조하며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감정에 동요였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명심하겠습니다. 사장님. 김민준이 조용히 사장실을 나갔다. 이제부터 그의 시간은 오직 강지훈의 보이지 않는 눈이 되는 데 쓰일 터였다. 조사는 은밀하고 신속하게 시작되었다. 김민준은 그룹의 최고 정보 보안팀장과 독대했다. 사장의 직접 명령이라는 한마디에 보안팀장은 어떤 질문도 없이 전략기획팀의 모든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백도어를 열어주었다. 가장 먼저 분석한 것은 이메일과 사내 메신저 기록이었다. 기록은 박서연의 교활함을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는 언제나 공식적인 업무 지시처럼 보이는 이메일을 통해 윤에게 방대한 양의 자료 조사를 지시했다. 하지만 그 지시는 언제나 모호했다. 신사업 관련 시장 동향 분석, 경쟁사, 데이터 취합 등 결과물의 공로를 가로채기 쉽도록 의도적으로 포괄적인 주제를 던졌다. 반면 윤아가 결과물을 제출하면 그 이후의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철저히 구두로 이루어졌다. 이메일이나 메신저에는 어떤 피드백이나 칭찬 혹은 질책의 기록도 남아있지 않았다. 마치 윤아라는 인턴은 자료 수집만 하는 유령 같은 존재인 것처럼 다음 단계는 CCTV 영상 분석이었다. 김민주는 사장실 옆에 딸린 작은 보안 관제실에서 강지훈과 함께 지난 몇 주간의 전략기획팀 내부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화면 속의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다. 화면 속에서 윤아는 언제나 말이 없었다. 그녀는 묵묵히 커피를 탔고 산더미 같은 서류를 복사했으며 다른 직원들이 퇴근한 후에도 홀로 남아 야근을 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 박소연의 차가운 시선이 윤아의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혀 있었다. 강지훈의 주먹이 분노로 하얗게 굳어졌다. 그는 박소연이 윤아의 책상에 서류를 집어던지는 장면, 다른 직원들 앞에서 보란 듯이 윤아를 무시하고 굴욕을 주는 장면, 그리고 마침내 윤아가 밤새워 작업한 보고서가 담긴 USB를 건네받고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는 장면까지 모든 것을 자신의 눈에 새겨 넣었다. 소리가 들리지 않는 흑백 화면은 오히려 그 폭력의 실체를 더욱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그것은 물리적인 폭행보다 더 잔인한 한 인간의 존재 가치를 지워버리는 투명한 학대였다. 사장님, 김민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 정도 증거만으로도 박소연 팀장을 해고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징계위원회를 열어 그룹 전체에 경종을 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은 여전히 화면 속에서 홀로 야근을 하고 있는 동생의 작은 뒷모습에 고정되어 있었다. 아니, 아직 부족해. 이건 단순히 직장 내 괴롭힘의 문제가 아니야. 내 동생의 재능을, 그녀의 영혼을 훔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해. 그날 밤, 강지훈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홀로 밤을 지새웠다. 김민준이 보고한 증거 자료들이 책상 위에 산처럼 쌓여 있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사진 속에는 7년 전 환하게 웃고 있는 어린 남매가 있었다. 활발하게 제잘거리며 오빠의 팔에 매달려 있는 소녀, 강윤아. 그리고 그런 동생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앳된 얼굴의 청년, 강지훈. 사고가 일어나기 전 그들의 세상이 완벽했던 시절의 마지막 기록이었다. 윤아야. 그는 사진 속 동생의 얼굴을 엄지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쓸었다. 목소리를 잃은 후 윤아는 웃음도 잃어버렸다. 그녀의 눈은 언제나 깊은 슬픔과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자신만의 작은 세계에 갇혀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다. 강지훈은 그녀를 그 세계에서 꺼내주고 싶었다.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과 부딪혀보라고. 아우라 그룹이라는 거대한 정글의 가장 낮은 곳으로 그녀를 밀어 넣었다. 그녀의 천재적인 재능이라면, 비록 말을 하지 못하더라도 분명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그것이 그녀의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아 줄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너무나도 순진했다. 그는 인간의 추악한 질투와 비열한 욕망을 간과했다. 그는 동생을 보호하려던 것이 아니라 더 위험한 맹수의 소굴로 그녀를 몰아넣은 셈이었다. 당장이라도 하시 5층으로 달려내려가 박서연의 머리채를 잡고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싶은 충동이 그의 목을 조여왔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그녀가 다시는 이 업계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만들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다. 만약 그가 지금 나선다면
유나는 힘있는 오빠 뒤에 숨은 불쌍한 동생이 될 뿐이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는 대신 누군가의 보호를 받는 나약한 존재로 남게 될 것이다. 그것은 그녀의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소외감과 무력감을 안겨줄 뿐이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의 주인공은 자신이 아니었다. 바로 안유나. 강유나 그녀 자신이어야만 했다. 강지훈은 깊은 고뇌 끝에 결정을 내렸다. 그는 복수자가 아니라 무대 감독이 되어야만 했다. 박서연이라는 배우가 자신의 탐욕에 취해 스스로 파멸의 절벽으로 걸어가도록 완벽한 무대를 만들어주고 자신의 동생 유나가 가장 극적인 순간에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세상에 증명할 수 있도록 조명을 비춰주는 역할. 그는 다시 인터폰을 들었다. 김 실장. 조사는 계속하게. 박서연의 모든 비리, 약점, 과거 행적까지 샅샅이 뒤져 동시에. 안유나 인턴이 현재 어떤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지도 상세히 파악해서 보고해. 아주 흥미로운 연극이 될 것 같군. 그의 목소리는 다시 원래의 냉정을 되찾아 있었다. 하지만 그 냉정함 뒤에는 동생을 향한 뜨거운 애정과 적을 향한 잔혹한 결의가 용암처럼 들끓고 있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그림자 속에서 가장 완벽한 시나리오를 짜기 시작했다. 유나가 스스로 빛나는 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빛을 가리려 했던 모든 어둠을 불태워버릴 수 있도록 조용한 사냥꾼의 인내심이 가장 치명적인 함정을 준비하고 있었다. 성공의 당금은 짧았다. 임원 회의 이후 박서연은 팀 내에서 여왕처럼 군림했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 불안의 근원은 바로 안유나의 침묵이었다. 이전까지 유나의 침묵은 순종과 무력함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이제 박서연에게 그것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섬뜩한 관찰자의 시선처럼 느껴졌다. 유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깊고 고요한 눈동자는 마치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박서연은 자신이 범죄를 저지른 현장에 다시 돌아온 범인처럼 유나의 존재 자체가 자신을 고발하는 증거처럼 느껴져 견딜 수가 없었다. 그녀의 불안감은 사소한 사건 하나로 증폭되었다. 어느 날 오후, 팀의 에이스로 불리는 대리가 복잡한 데이터베이스 오류 때문에 몇 시간째 끙끙거리고 있었다. 사무실 전체가 그의 앓는 소리로 가득 찼을 때 잠시 그의 뒤를 지나가던 유나가 발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모니터를 잠시 들여다보더니 대리의 키보드를 빌려 불과 몇 분 만에 아무도 풀지 못했던 오류를 해결해버렸다. 고구마워요. 유나 씨. 얼떨떨한 대리의 감사 인사에도 유나는 그저 작게 목례를 하고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사무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놀라움과 경외가 섞인 눈으로 유나를 쳐다봤다. 저 말 못하는 인턴에게 저런 능력이 있었단 말인가. 박서연은 그 광경을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다. 질투와 위기감이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저 아이는 위험했다. 저 재능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언젠가 자신의 발목을 잡을 것이 분명했다. 유나의 침묵 뒤에 숨겨진 날카로운 발톱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됐다. 그녀를 자신의 통제 아래 완벽하게 묶어두거나 아니면 아예 싹을 잘라버려야만 했다. 그래, 이번 기회에 아예 내보내버리는 거야. 박서연의 머릿속에 잔인한 계획이 떠올랐다. 실패할 것이 명백한 프로젝트를 떠넘겨 무능함을 이유로 정식으로 해고 절차를 밟게 만드는 것. 그렇게 하면 누구도 의심하지 못할 터였다. 그녀는 그룹의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뒤져 가장 완벽한 함정을 찾아냈다. 그것은 국내 스마트팜 기술 도입 및 사업 타당성 분석 프로젝트였다. 이 프로젝트는 몇 달 전 야심차게 시작되었으나 데이터 부족과 불확실한 시장성 때문에
사실상 사장된 상태였다. 스마트팜은 국내에서는 아직 걸음마 단계인 극소수의 틈새 시장이었고 참고할 만한 공신력 있는 데이터나 성공 사례가 전무했다. 베테랑 팀원들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던 불가능에 가까운 과제였다. 다음 날 아침 회의에서 박서연은 보란듯이 모든 팀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 프로젝트 파일을 꺼내 들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보류해 두었던 스마트팜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해 볼까 합니다. 팀원들의 얼굴에 당혹스러운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이 프로젝트는 미래 성장 동력을 찾는 중요한 과제인 만큼 아주 창의적이고 새로운 시각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 과제를 우리 팀의 막내인 안유나 인턴에게 맡겨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인턴에게는 아주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그렇죠. 유나 씨, 사무실의 모든 시선이 윤에게 쏠렸다. 그것은 격려의 시선이 아니었다. 명백한 사형 선고를 지켜보는 동정 어린 눈빛들이었다. 모두가 이것이 불가능한 임무이며 박서연이 유나를 내쫓기 위해 파놓은 함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박서연은 유나가 당황하거나 억울한 표정을 짓거나 최소한 거부의 몸짓이라도 하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유나는 그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박서연이 내민 두꺼운 프로젝트 파일을 받아들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마치 당연한 업무를 지시받은 것처럼. 그녀는 파일을 받아들고 가볍게 목례를 한 뒤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 태연함이 박서연을 더욱 화나게 만들었다. 그녀는 유나의 등 뒤에 대고 비웃듯이 말했다. 기한은 일주일 줄게요. 일주일 뒤에 이 자리에서 결과 보고하도록 해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안유나 씨, 일주일 전문 분석가 팀 전체가 매달려도 한 달은 좋게 걸릴 프로젝트였다. 박서연은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다. 이제 저 거슬리는 벙거리 인턴이 회사에서 사라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그날부터 유나의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퇴근 시간이 지나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거대한 과제에 접근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박서연이나 다른 팀원들이 그랬던 것처럼 기존의 경영 분석 보고서나 시장 데이터에만 매달리지 않았다. 그녀의 접근 방식은 훨씬 더 근원적이고 광범위했다. 첫째 날, 그녀는 지난 30년간의 대한민국 기상청 데이터를 전부 다운로드했다. 지역별 강수량, 평균 기온, 일조량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여 미래 기후 변화 패턴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었다. 둘째 날, 그녀는 농촌진흥청의 서버를 해킹에 가까운 방식으로 탐색하여 지난 20년간의 주요 작물별 생산량 및 병충해 통계 데이터를 확보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기후 데이터와 결합하여 미래의 어떤 작물이 어떤 지역에서 경쟁력을 잃게 될지를 시뮬레이션했다. 셋째 날, 그녀는 국토교통부의 물류 데이터와 통계청의 인구 이동 데이터를 분석했다. 농산물의 유통 구조가 어떻게 변해왔으며 농촌 인구의 고령화가 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그녀의 손끝에서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던 기후, 농업, 물류, 인구 데이터들이 거대한 직소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스마트팜을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기후 변화와 인구 구조의 변화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 농업이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생존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면 최고층 사장실의 불은 유나의 사무실과 함께 꺼지지 않았다. 강지우는 김민준 실장이 보고하는 유나의 불가능한 도전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김민준은 유나가 접근하고 있는 데이터의 범위를 보고받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사장님, 안유나 인턴. 아니, 아가씨께서 지금 하시는 작업은
단순한 경영 분석이 아닙니다. 이건 거의 국가 단위의 미래 전략을 수립하는 수준입니다. 박서연 팀장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신 것이 아니라 그 함정을 아예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는 기회로 삼고 계십니다. 강지훈은 모니터를 통해 홀로 사무실에서 분투하고 있는 동생의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피곤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수년 전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를 준비하며 밤을 새우던 천재 소녀의 눈빛과 똑같았다. 그냥 둬. 저 아이는 지금 스스로의 힘으로 날아오르는 법을 배우고 있는 중이야. 우리가 할 일은 저 아이가 마음껏 날갯짓 할 수 있도록 방해물들을 치워주는 것뿐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신뢰와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유나를 연약한 동생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지금 잠에서 깨어나는 거대한 용의 부활을 목격하고 있었다. 마침내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 밝았다. 지난 엿새 동안 유나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에너지 드링크 캔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그녀의 눈은 퀭했지만 모니터를 향한 손가락은 멈추지 않았다. 마감 시한을 불과 1시간 앞두고 그녀는 마침내 마지막 엔터키를 눌렀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 그것은 단순히 사업 타당성 분석이라는 제목을 붙이기에는 너무나도 거대한 결과물이었다. 기후, 농업, 기술, 물류, 인구, 정책을 아우르는 대한민국의 미래 농업 전략에 대한 완벽한 청사진이었다. 그녀는 불가능한 과제를 해낸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불가능해 보였던 질문 자체를 재정의해 버린 것이었다. 유나는 완성된 파일을 전략기획팀 공용 서버에 지정된 폴더에 업로드했다. 파일명은 스마트팜 기술 도입 및 사업 타당성 분석 안유나. 그녀는 조용히 의자의 등을 기댔다. 창밖으로 새벽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지난 일주일간 그녀를 짓누르던 거대한 압박감이 사라지고 대신 기묘한 평온함이 찾아왔다. 그녀는 이제 주사위를 던졌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무력한 희생자가 아니었다.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한 불씨. 그것은 곧 거대한 들불이 되어 모든 것을 집어삼킬 것임을 아직 이 회사에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결전의 날, 전략기획팀 회의실에는 폭풍전야와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팀원들은 안유나가 어떻게 망신을 당하고 쫓겨날지를 보기 위해 모여든 구경꾼들이었다. 박서연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회의의 시작을 알렸다. 자, 그럼 안유나 인턴이 일주일 동안 고생한 스마트팜 프로젝트 결과를 한번 볼까요? 유나 씨는 말을 못하니 제출한 보고서를 다 같이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죠. 그녀는 일부러 고생한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유나를 조롱했다. 그녀는 공용 서버에 접속하여 유나가 올린 파일을 열었다. 그녀의 입계는 이미 승리자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엉망진창으로 채워진 논리도 근거도 없는 보고서를 조목조목 비판하며 유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생각에 짜릿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화면의 보고서의 첫 페이지가 나타나는 순간 박서연의 미소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회의실의 공기도 함께 굳어버렸다. 그것은 인턴의 과제물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수준의 결과물이었다. 세련된 디자인의 표지를 넘기자 방대한 데이터와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가득한 페이지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서론에서는 기후변화와 인구 절벽이라는 거시적 위기를 통해 스마트팜의 당위성을 역설했고, 본론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출된 지역별 최적화 작물과 기술 로드맵을 제시했으며, 결론에서는 구체적인 투자 계획과 예상 수익률, 그리고 아우라 그룹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단계별 액션 플랜까지 완벽하게 담겨 있었다. 팀원들은 스크롤이 내려갈 때마다 저도 모르게 탄성을 터뜨렸다. 이게 말이 돼. 이 방대한 데이터를 일주일 만에 분석했다고
단순한 분석이 아니야. 이건 거의 예언서 수준인데. 정부 기관에서도 이런 보고서는 못 만들겠다. 박서연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스크린을 노려보았다. 그녀는 믿을 수가 없었다. 이것은 자신이 훔쳤던 보고서보다 한 수, 아니 몇 수나 더 위대한 결과물이었다. 이것은 천재의 영역이었다. 자신이 감히 흉내낼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회의는 그렇게 끝났다. 누구도 감히 윤아의 보고서에 대해 비판 한마디 던지지 못했다. 회의가 끝나자 팀원들은 경외와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윤아를 쳐다보았다. 더 이상 그녀를 불쌍한 벙거리 인턴으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침묵 속에 숨어있던 거인이었다.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온 박서연은 분노와 모멸감에 온몸을 떨었다. 그녀는 자신의 책상 위에 있던 서류들을 미친 듯이 바닥으로 쓸어버렸다. 완벽했던 자신의 계획이 저 말 못하는 계집애 하나 때문에 산산조각이 났다. 실력으로 그녀를 짓밟으려 했던 자신의 계획은 완벽한 실패로 돌아갔다. 오히려 그녀의 천재성만 세상에 증명해준 꼴이 되었다. 이대로는 안 돼. 이대로 두면 언젠가 내가 당하고 말 거야. 공포가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녀는 더 이상 윤아를 실력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실력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그녀를 매장시켜 버리는 것. 그녀의 평판과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려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에 독사처럼 음흉한 계략이 또아리를 틀기 시작했다. 산업 스파이, 회사 기밀 유출. 어떤 조직에서든 가장 치명적인 주홍글씨였다. 한편 윤아는 자신을 향한 주변의 시선이 달라졌음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조금도 기뻐하지 않았다. 그녀는 박서연이라는 인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패배를 순순히 인정할 위인이 아니었다. 분명 더 교활하고 비열한 방식으로 자신을 공격해 올 것이었다. 윤아의 비상한 분석 능력은 이제 시장 데이터가 아닌 박서연이라는 인간의 행동 패턴을 예측하는 데 집중되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사냥감이 아닌 사냥꾼이 될 차례였다. 그녀는 인터넷으로 소형 녹음 기능이 있는 만년필을 주문했다. 그리고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 모든 키보드 입력과 화면을 기록하는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했다. 박서연이 어떤 함정을 파든 그 모든 과정을 증거로 남기기 위함이었다. 며칠 후 박서연의 방역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상냥한 얼굴로 윤에게 다가왔다. 윤아 씨, 지난번 보고서는 정말 인상 깊었어요. 내가 사람을 잘못 봤네요. 미안해요. 가식적인 사과였다. 윤아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래서 말인데, 윤아 씨의 능력을 믿고 아주 중요한 일을 하나 맡기고 싶어요. 지금 우리 그룹에서 극비리에 추진 중인 경쟁사 M&A 관련 자료인데,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 줄 수 있을까요? 이건 저와 윤아 씨. 단 둘만 아는 일이에요. 절대 외부에 알려지면 안 돼요. 박서연은 M&A 탑 시크릿이라고 적힌 USB를 윤아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윤아는 그 USB에서 풍기는 달콤한 독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윤아는 잠시 망설이는 척하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USB를 받았다. 그녀가 USB를 자신의 컴퓨터에 꽂는 순간 박서연의 입가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윤아는 그날부터 극비 자료 분석에 매달리는 척 연기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그녀가 미리 설치해둔 프로그램에 의해 고스란히 기록되고 있었다. 박서연은 수시로 윤아의 자리에 찾아와 진행 상황을 묻는 척하며 교묘하게 기밀 유출을 종용하는 듯한 말들을 흘렸다.
이 정보 정도면 경쟁사에서 아주 비싼 값에 사가려고 할 텐데. 그렇죠. 물론 우린 그러면 안 되지만 이런 고급 정보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하고만 공유해야 해요. 유나 씨는 내가 믿는 거 알죠? 그 모든 말들은 유나의 만년필형 녹음기에 차곡차곡 담기고 있었다. 박서연은 자신이 거미줄을 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스스로가 거대한 덫의 중심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셈이었다. 계획대로 박서연은 자신이 아는 언론사 기자에게 내부 고발자를 가장하여 M&A 관련 정보를 흘렸다. 물론 그녀가 윤에게 주었던 자료를 교묘하게 변형시킨 거짓과 진실이 뒤섞인 정보였다. 그리고 그 기사가 터져 나올 시점을 계산하여 감사팀에 익명의 제보를 넣을 준비를 했다. 내부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직원이 있다. 전략기획팀에 안유나 인턴을 조사해달라. 모든 증거는 유나를 가리키게 될 터였다. 그녀의 컴퓨터에는 기밀 자료에 접근한 기록이 남아있을 것이고 말을 못하는 그녀는 제대로 된 자기 변호조차 하지 못하고 쫓겨나게 될 운명이었다. 마침내 기사가 터져 나올 D-Day 전날 밤 유나는 자신의 작은 오피스텔 방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지난 며칠간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하나의 파일로 정리했다. 박서연이 자신에게 함정을 제안하는 목소리가 담긴 음성 파일. 박서연이 건넨 USB의 파일 내역과 자신의 컴퓨터에 접속된 로그 기록. 자신이 해당 파일을 열어본 시간을 제외하고 박서연의 IP로 원격 접속하여 파일을 훔쳐보려 한 기록. 그리고 지난 6개월간 박서연에게 당했던 모든 부당한 업무 지시와 폭언에 대한 상세한 기록까지 그녀는 이 모든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이메일 한 통을 작성했다. 수신인은 아우라그룹 감사팀장 그리고 사장 강지훈이었다. 그녀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 이제 보내기 버튼만 누르면 이 지긋지긋한 싸움은 끝이 날 것이다. 박서연은 자신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몰락하게 될 터였다. 하지만 유나는 보내기 버튼 위에서 손가락을 멈췄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박서연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 자신이 모든 것을 가졌다고 믿는 바로 그 순간에 터뜨려야만 했다. 가장 절망적인 방식으로 그녀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신기루였음을 깨닫게 해 주어야 했다. 유나는 작성된 이메일을 임시 보관함에 저장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도 단단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사냥감이 아니었다. 복수의 칼날을 가장 날카롭게 벼리고 있는 침묵의 사냥꾼이었다. 폭풍은 이미 그녀의 손안에 있었다. 언제, 어디서 그 폭풍을 풀어놓을지는 오직 그녀만이 결정할 수 있었다. 강지훈의 집무실. 시간은 자정을 넘어가고 있었다. 김민준 실장이 방금 전 보고를 마치고 물러갔다. 그의 책상 위에는 박서연이 유나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꾸민 모든 계략의 증거와 그에 맞서 유나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준비한 방역의 증거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강지훈은 유나가 몰래 설치한 프로그램의 기록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녹음 기능이 달린 만년필, 화면 기록 프로그램. 그의 동생은 더 이상 보호가 필요한 연약한 사슴이 아니었다. 그녀는 날카로운 발톱을 숨긴 채 적의 목을 노리는 고독한 늑대였다. 자랑스러움과 동시에 가슴 한편이 아려왔다. 저 어린아이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야만 했을까. 이제 오빠로서 이 지긋지긋한 연극의 막을 내릴 때가 되었다. 하지만 단순히 박서연을 처벌하는 것은 너무나도 시시한 결말이었다. 그것은 유나의 승리가 아니라 강지훈이라는 절대 권력의 승리일 뿐이다. 그는 동생에게 진정한 승리를 안겨주고 싶었다. 그녀의 재능이, 그녀의 가치가 온 세상에 증명되는 압도적인 승리. 그리고 박서연에게는 자신이 감히 짓밟으려 했던 존재가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깨닫는 가장 굴욕적인 패배를 선사해야만 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계획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이것은 더 이상 전략기획팀 내부의 작은 복수극이 아니었다. 아우라 그룹 전체를 무대로 하는 거대한 판이 될 터였다. 다음 날 오전, 아우라 그룹의 모든 임직원에게 사장 명의의 긴급 이메일 한 통이 발송되었다. 제목 아우라 그룹의 미래를 결정할 프로젝트 아우라 2.0 쿼트. 공모전 개최. 이메일의 내용은 파격적이었다. 친애하는 아우라 그룹 임직원 여러분, 우리 그룹은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격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미래를 선도하기 위해 향후 10년의 성장을 책임질 새로운 비전을 수립하는 프로젝트 아우라 2.0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중차대한 프로젝트의 리더를 외부에서 영입하는 대신 내부에 잠재력 있는 인재에게 맡기고자 합니다. 이에 직급과 소속, 연체 상관없이 그룹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전략 제안서를 공모합니다. 이메일은 순식간에 회사 전체를 뒤흔들었다. 사내 메신저는 폭발했고 복도와 탕비실은 술렁이는 직원들로 가득 찼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공모전의 보상에 있었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신설될 미래전략본부의 본부장 직위와 막대한 프로젝트 실행 예산, 그리고 파격적인 성공 보수를 약속합니다. 또한 그룹의 핵심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이사회 멤버로 정식 임명될 것입니다. 본부장, 그리고 이사회 멤버, 그것은 평범한 직원들은 평생 꿈도 꿀 수 없는 자리였다. 부장에서 임원으로 승진하는 데만 10년이 넘게 걸리는 이 거대한 조직에서 단 하나의 기획안으로 그룹의 최고 권력층에 단숨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이다. 아우라 그룹 창사 이래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회사 전체가 거대한 야망의 용광로처럼 들끓기 시작했다. 모든 직원들의 눈에 욕망의 불꽃이 타올랐다. 이것은 단순한 공모전이 아니었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 현대판 과거 시험이었다. 이 소식은 당연히 박서연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녀는 자신의 모니터에 떠있는 공지문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미래전략본부장, 이사회 멤버, 그것은 그녀가 지난 10년간 필사적으로 기어 올라가며 꿈꿔왔던 모든 것이었다. 안유나라는 작은 돌멩이에 걸려 잠시 짜증이 났었지만 그런 사소한 복수 따위는 이제 아무래도 좋았다. 눈앞에 훨씬 더 크고 달콤한 먹잇감이 나타난 것이다. 이건 나를 위한 기회야. 그녀는 확신했다. 지난번 신사업 제안 발표로 이미 사장과 임원들에게 눈도장을 찍어놓은 상태다. 이번 공모전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능력을 증명한다면 그 자리는 의심할 여지 없이 자신의 차지가 될 터였다. 그녀는 윤에게 시카케 오토시다 다민노 코토나도 수스까리 잊어버렸다. 더 큰 사냥감을 눈앞에 둔 포식자에게 작은 먹잇감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녀는 즉시 자신의 팀원들을 모아 공모전 준비팀을 꾸렸다. 그녀는 승리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생각이었다. 다른 팀의 아이디어를 훔치는 것도, 유능한 부하 직원들을 밤샘시켜 착취하는 것도, 그 무엇도 망설이지 않을 터였다. 그녀의 야망이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강지훈은 김민준 실장에게 공모전의 세부적인 규칙을 지시하고 있었다. 그의 계획은 빈틈이 없었다. 모든 제인서는 철저하게 익명으로 제출받도록 하게, 제출자에게는 임의의 코드 번호만 부여하고 심사가 끝날 때까지 그 누구도 제출자의 신원을 알 수 없도록 보안을 철벽처럼 유지해야 해. 심사위원단은 나를 포함한 최소한의 내부 임원과 외부에 저명한 경영 컨설턴트 및 학자들로 구성하겠네. 어떤 정치적 입김이나 개인적인 감정도 개입될 수 없도록 오직 제안서의 내용만으로 평가할 거야. 김민주는 사장의 의도를 완벽하게 이해했다.
이것은 박서연에게 던지는 가장 공정한, 그러나 가장 잔인한 시험대였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하는 인맥과 정치력, 그리고 남의 공을 가로채는 비열한 수법이 전혀 통하지 않는 순수한 실력의 전장. 강지훈은 박서연이 자신의 능력으로는 결코 넘을 수 없는 벽에 부딪혀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기 원했다. 동시에 이것은 유나를 위한 완벽한 무대이기도 했다. 말 못하는 인턴이라는 편견 없이 오직 그녀의 천재적인 두뇌가 담긴 결과물만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 강지훈은 자신의 동생이 그 무대 위에서 얼마나 눈부시게 빛날 수 있을지를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한편 사무실 구석에서 회사 전체를 휩쓴 광풍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유나. 그녀는 자신의 컴퓨터 화면에 떠있는 공지문을 말없이 읽어 내려갔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그러나 분명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이 모든 판을 누가 짜고 있는지 단번에 알아차렸다. 오빠였다. 그녀의 유일한 피부티이자 언제나 그녀의 뒤에 서 있던 든든한 그림자. 오빠는 그녀에게 복수의 칼을 직접 휘두르는 대신 스스로의 힘으로 명예를 되찾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무대를 만들어준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메일 임시 보관함에 저장해 두었던 박서연의 모든 비리가 담긴 고발 메일을 열었다. 그녀는 잠시 그것을 내려다보다가 망설임 없이 삭제 버튼을 눌렀다. 더 이상 필요 없었다. 과거의 피해자로 남아 가해자를 고발하는 방식은 너무나도 시시했다. 그녀는 이제부터 미래의 개척자로서 자신의 실력으로 모든 것을 증명할 것이다. 그것이 가장 완벽한 복수이자 가장 완전한 승리가 될 터였다. 유나는 깨끗한 워드 프로세서 창을 하나 새로 열었다.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키보드 위로 올라갔다. 타닥. 그녀는 문서의 제목을 입력했다. 프로젝트 아우라 2.0 전략 진서. 거대한 게임의 판이 바뀌었다. 그리고 침묵의 소녀는 이제 이 게임의 가장 강력한 플레이어로 등판할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조용한 방역이 이제 아우라 그룹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서막을 열고 있었다. 프로젝트 아우라 2.0 코트. 공모전에 막이 오르자 아우라 그룹 전체는 거대한 아이디어의 전쟁터로 변했다. 밤늦게까지 꺼지지 않는 사무실의 불빛, 복도를 오가는 직원들의 핏발 선눈, 그리고 공기 중에 팽팽하게 감도는 긴장감. 모두가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었다. 박서연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전략기획팀의 에이스들을 총동원하여 최고의 팀을 꾸렸다. 그녀의 사무실은 밤낮 없이 브레인스토밍 회의로 시끄러웠다. 하지만 회의는 언제나 겉돌기만 했다. 패러다임의 전환, 파괴적인 혁신, 좀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보란 말이에요. 박서연은 다그쳤지만 정작 그녀 자신에게서 어떤 비전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남의 아이디어를 평가하고 다듬고 포장하는 데는 능했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은 전무했다. 그녀의 팀원들은 지쳐갔다. 그들이 내놓는 아이디어들은 과거의 성공 사례를 답습하거나 유행하는 경영 용어들을 그럴듯하게 조합한 껍데기뿐이었다. 리더가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니 팀은 망망대해에서 표류하는 난파선과도 같았다. 반면 안유나의 시간은 그들과는 전혀 다른 밀도로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홀로 침묵 속에서 자신만의 제국을 건설하고 있었다. 그녀는 모두가 퇴근한 뒤 텅 빈 사무실에 남아 거대한 캔버스에 미래를 그려나갔다. 그녀의 접근 방식은 박서연처럼 단기적인 이익이나 화려한 성공에 있지 않았다. 그녀는 아우라 그룹이라는 거대한 기업을 단순히 돈을 버는 기계가 아니라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플랫폼으로 재정의하고 있었다. 그녀의 기획안은 환경 엔바이런먼트,
사회 소시얼, 지배구조 거버넌스, 즉 ESG 경영을 핵심 철학으로 삼았다. 하지만 다른 기업들처럼 보여주기식 구호에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그룹의 모든 사업 부문을 지속가능한 에너지와 친환경 기술 기반으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설계했다. 또한 IT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적 약자를 돕는 새로운 공익 플랫폼 사업을 제안했으며 투명하고 윤리적인 지배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혁신적인 시스템까지 밑그림을 그렸다. 그것은 단순한 사업 계획서가 아니었다. 기업의 영혼과 철학에 대한 깊은 성찰이 담긴 한편의 위대한 선언문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지식과 통찰력, 그리고 세상을 향한 따뜻한 시선을 그 안에 모두 쏟아부었다. 드디어 1차 제안서 제출 마감일이 다가왔다. 수백 개의 익명 제안서가 특설된 보안 서버로 접수되었다. 그리고 며칠 후 강지훈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1차 심사가 시작되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무거웠다. 대부분의 제안서들은 대동소이했다.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아이디어, 깊이 없는 분석, 과장된 예상 수치, 저명한 외부 컨설턴트들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다. 아우라 그룹의 미래를 이끌 만한 제안서는 보이지 않는군요. 바로 그때 한 심사위원이 나지막이 탄성을 내뱉었다. 잠깐만요. 이건 모든 시선이 그의 노트북 화면으로 쏠렸다. 화면에는 코드 번호 A77이라는 제목의 제안서가 떠 있었다. 회의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다. 심사위원들은 숨을 죽인 채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페이지가 한 장 한 장 넘어갈수록 그들의 표정은 경악과 감탄으로 물들어갔다. 이건 사업 제안서가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 산업계의 미래를 제시하는 하나의 선언문입니다. 데이터 분석의 깊이가 상상을 초월하는군요. 향후 10년의 시장 변화를 마치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예측하고 있어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이 제안서에 담긴 철학입니다. 기업의 이윤 추구와 사회적 책임을 이렇게 완벽하게 결합시킨 비전은 처음 봅니다. 이 제안서를 쓴 사람은 대체 누구입니까? 강지훈은 말없이 심사위원들의 찬사를 듣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얼음처럼 평온했지만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자부심이 용솟 숨치고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위대한 결과물이 누구의 손에서 나왔는지를 해냈구나. 유나야, 네가 또다시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구나. 1차 심사 결과 A77 진선은 만장일치로 압도적인 1위로 본선에 진출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 내부에는 정체불명의 괴물 같은 제안서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나갔다. 사장과 외부 전문가들이 기립박수를 쳤다는 둥. 아우라 그룹의 역사를 바꿀 혁명적인 기획이라는 둥.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풀려졌다. 그 소문은 박서연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녀가 제출한 평범하기 짝이 없는 제안서는 간신히 1차 심사를 통과한 상태였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위기를 느꼈다. 그 괴물이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을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 초조함과 불안감이 그녀를 덮쳤다. 대체 누구지? 우리 회사에 저런 기획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단 말인가? 그녀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A77 지인서의 작성자를 알아내려 했지만 강지훈이 구축한 철통 보안 시스템 앞에서 번번이 좌절했다. 본선 프레젠테이션 날짜는 다가오는데 자신의 제안서는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패배의 공포가 그녀를 미치게 만들었다. 결국 그녀는 이성을 잃고 최악의 수를 두기로 결심했다. A77 지인서의 원본 파일을 훔쳐내거나 혹은 아예 서버에서 삭제해버리는 것,
정정당당한 승부가 불가능하다면 경쟁자를 무대에서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야심한 밤, 모두가 퇴근한 사무실에 홀로 남았다. 그녀는 과거 친분이 있던 IT팀의 주임급 직원에게 거액의 돈을 찔러주며 얻어낸 임시 관리자 계정으로 공모전 보안 서버에 접속을 시도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범죄인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미래전략본부장이라는 달콤한 보상이 그녀의 눈을 멀게 했다. A77 폴더를 찾았다. 그녀는 마우스를 움직여 A77 진서 파일 위로 커서를 가져갔다. 그리고 삭제 딜리트 버튼을 누르기 위해 손가락에 힘을 주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녀가 접속한 서버는 진짜가 아니었다. 그것은 강지훈과 김민준이 그녀 같은 내부의 적을 잡아내기 위해 미리 만들어 놓은 허니팟 하니펫, 즉 가짜 꿀단지 서버였다. 그녀가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하는 순간부터 그녀의 모든 키보드 입력과 마우스 움직임은 아우라그룹 최고 보안팀의 감시 화면에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감시 화면을 최고층 사장실에서 강지훈이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열려들었군. 그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떠올랐다. 이제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다. 탐욕스러운 배우는 스스로 파멸의 무대 위로 올라섰고 이제 마지막 막을 내릴 시간이었다. 프로젝트 아우라 2.0 요의 최종 발표일. 아우라 그룹 본사 대강당은 수백 명의 임직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그룹의 미래가 결정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흥분과 기대감으로 공기는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무대 위에는 그룹의 최고 임원들과 외부 심사위원들이 앉아 있었고 거대한 스크린에는 프로젝트의 로고가 위용을 뽐내고 있었다. 박서연은 가장 앞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우아한 미소를 띤 채 자신에게 쏟아지는 부러움 섞인 시선들을 만끽했다. 그녀는 어젯밤 자신의 해킹 시도가 성공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서버에서 A77 파일을 삭제하는 데 성공했으니 이제 자신을 가로막을 경쟁자는 사라졌다. 그녀는 자신의 평범한 기획안이 2등 상이라도 받아 신설될 본부의 팀장 자리라도 꿰찰 수 있을 것이라 계산하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승진 후에 영광스러운 미래를 그리고 있었다. 반면 안윤아는 강당의 가장 뒤쪽,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존재를 주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거대한 무대를 담담하게 응시하고 있었다. 모든 폭풍의 중심에 서 있었지만 그녀의 주변만은 기묘할 정도로 고요했다. 마침내 행사의 사회를 맡은 강지훈 사장이 무대 중앙으로 나섰다. 장내의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강지훈은 가벼운 목례로 화답하고는 특유의 차갑고 이지적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아우라 그룹의 미래를 향한 여정에 동참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그룹의 새로운 10년을 이끌어갈 리더와 비전을 선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최종 본선에 진출한 5팀의 코드 번호를 차례로 호명했다. 박서연은 자신의 팀 코드가 불리자 의기양양하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마지막 결선 진출자는 코드 번호 A77입니다.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박서연의 얼굴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77이라고 그럴 리가 없어. 분명히 내가 삭제했는데. 그녀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강당 안이 다시 한번 술렁였다. 바로 그 전설의 제안서 A77. 사람들은 대체 누가 그 제안서의 주인인지 두리번거렸다. 강지훈은 사람들의 동요를 지켜보며 말을 이었다. 그의 눈빛이 순간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오늘 발표는 기존의 방식과 조금 다르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A77 진서는 그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혁신적이어서 심사위원단에 합의해 제가 직접 그 비전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강지훈이 직접 발표를 한다는 말에 장내는 다시 한번 놀라움으로 술렁였다. 그는 연단에 서서 거대한 스크린에 A77 진서의 첫 페이지를 띄웠다. 그리고 그는 연설을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발표가 아니었다. 한 편의 웅장한 서사시였다. 강지훈의 목소리를 통해 윤하가 그렸던 미래의 비전이 살아 숨쉬기 시작했다. 그는 아우라 그룹이 어떻게 기술과 인간성을 결합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위대한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지를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제안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경, 그리고 확신이 담겨 있었다.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그의 연설에 빠져들었다.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사업 계획이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이었고 미래였으며 모두의 가슴을 뛰게 하는 꿈이었다. 박서연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스크린과 강지훈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녀는 이제 깨달았다. 자신이 감히 훔치고 삭제하려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자신이 저 위대한 비전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초라한 존재라는 것을. 완벽한 패배였다. 강지훈의 연설이 끝나자 강당 안에서는 우레와 같은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다. 모두가 A77 진서가 제시한 미래에 감격하고 열광했다. 박수가 잦아들자 강지훈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하지만 이번에 그의 목소리는 아까와는 전혀 다른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한 분노를 담고 있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방금 본 이 위대한 비전은 하마터면 이 자리에서 영원히 사라질 뻔했습니다. 장내가 순간 싸늘하게 식었다. 어젯밤 누군가가 그룹의 보안 서버에 불법적으로 침입하여 바로 이 A77 진서 파일을 삭제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발언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강지훈의 서늘한 시선이 객석을 천천히 훑었다. 박서연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우리 그룹은 이런 비열한 범죄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범인이 누구인지 지금 이 자리에서 공개하겠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컴퓨터 화면 녹화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 누군가가 훔친 아이디로 서버에 로그인하고 A77 폴더를 찾아 파일을 삭제하려는 모든 과정이 적나라하게 재생되었다. 화면 한쪽에는 접속자의 IP 주소와 로그인 기록이 선명하게 떠 있었고, 다른 한쪽 구석에는 웹캠에 찍힌 범인의 얼굴이 작게 보였다. 모니터 불빛에 비친 공포와 탐욕으로 일그러진 박서연 자신의 얼굴이었다. 강당 곳곳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모든 시선이 순식간에 박서연에게 쏠렸다. 그녀는 피가 전부 빠져나간 사람처럼 하얗게 질린 채 자리에서 얼어붙어 있었다. 하지만 강지훈의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런 비윤리적인 행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에 저는 더욱 큰 분노를 느낍니다. 스크린의 화면이 다시 한번 바뀌었다. 이번에는 두 개의 보고서가 나란히 비교되고 있었다. 하나는 몇 주 전 박서연이 임원 회의에서 발표했던 시장 분석 보고서. 다른 하나는 인턴 AEIN이라는 아이디로 작성되었던 원본 초안. 표절과 가로채기의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크린에는 전략기획팀의 CCTV 영상이 재생되었다. 박서연이 윤에게 서류를 집어던지고 폭언을 하고 모욕을 주는 모든 순간들, 그녀의 추악한 민낯이 아우라 그룹의 모든 임직원들 앞에서 남김없이 폭로되었다. 강당은 거대한 충격과 분노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경멸과 혐오가 가득한 눈으로 박서연을 쏘아보았다. 그녀가 그동안 쌓아 올렸던 성공의 탑,
유능한 리더라는 명성은 산산조각이나 먼지처럼 흩어지고 있었다. 박서연은 수백 개의 눈동자가 자신을 향해 꽂히는 것을 느끼며 온몸을 떨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녀의 화려했던 연극의 막이 가장 잔인하고 굴욕적인 방식으로 내려오고 있었다. 대강당은 얼어붙은 침묵의 바다와도 같았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하나의 표적, 바로 박서연에게 비수처럼 날아가 꽂혔다. 그녀의 모든 거짓과 위선이 거대한 스크린 위에 주홍글씨처럼 새겨져 있었다. 잠시 동안 그녀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처럼 텅 빈 눈으로 스크린을 응시할 뿐이었다. 그러나 그 짧은 정적이 깨지는 순간 그녀의 이성도 함께 산산조각 났다. 교지스말리아.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기 시작했다. 완벽하게 관리되던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찢어지고 있었다. 저건 다 거짓말이야. 조작된 거라고. 나는 억울해. 그녀는 손가락으로 강당의 가장 뒤쪽, 안윤아가 앉아있는 곳을 가리켰다. 그녀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저 계집의 짓이야. 저 말 못하는 벙거리가 처음부터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계획한 거라고. 저 애가 불쌍한 척 연기하면서 내 보고서를 훔치고 나를 음해하고 있어, 사장님. 여러분, 저 악마 같은 계집애에게 속으시면 안 됩니다. 발악에 가까운 그녀의 절규는 그러나 그 누구의 동정도 사지 못했다. 사람들은 경멸과 연민이 뒤섞인 눈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린 그녀를 쳐다볼 뿐이었다. 자신의 모든 죄가 드러난 순간에도 반성은커녕 가장 약한 존재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 쓰이우려는 추악한 모습에 모두가 등을 돌렸다. 바로 그때였다. 대강당의 육중한 뒷문이 열리고 돌처럼 차가운 얼굴을 한 보안팀 직원들과 감사팀장이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곧장 박서연을 향해 걸어왔다. 그들의 발걸음 소리는 마치 그녀의 인생에 종언을 구하는 장송곡처럼 강당 안에 울려 퍼졌다. 박서연 팀장, 감사팀장이 그녀의 앞을 막아서며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회사 기밀 자료, 불법 접근 및 송구의 시도, 직권 남용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혐의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감사실까지 동행해 주시죠. 싫어. 이거 놔. 난 아무 잘못 없어. 이건 함정이야. 박서연은 격렬하게 저항하며 발버둥 쳤다. 하지만 건장한 보안팀 직원들에게 그녀의 저항은 무의미했다. 그녀는 양팔을 붙잡힌 채 범죄자처럼 무대 밖으로 끌려나갔다. 그녀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강당 안에 메아리치다가 문이 닫히면서 이내 완전히 사라졌다.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 강당에는 다시 한번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모든 소동은 끝이 났지만 사람들의 머릿속은 여전히 거대한 물음표로 가득 차 있었다. 대체 저 말 못하는 인턴, 안윤아는 누구인가? 그리고 강지훈 사장은 왜 일개 인턴을 위해 이렇게까지 거대한 판을 짰단 말인가? 모두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무대 위에 강지훈에게로 향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르는 듯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얼굴에서는 아까의 서늘한 분노가 모두 사라져 있었다. 그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천천히 무대 아래로 내려왔다. 그리고 그는 걷기 시작했다. 그는 앞자리에 앉은 그룹의 최고 임원들을 지나쳤다. 각 부서의 본부장들과 팀장들을 지나쳤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그의 발걸음을 쫓았다. 그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다. 그의 목적지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다. 그는 강당의 가장 뒤쪽, 수많은 사람들 속에 섬처럼 고립되어 있는 안윤아의 자리 앞에 멈춰 섰다. 순간 시간도 공기도 모두 멈춘 듯했다. 아우라 그룹의 모든 구성원들이 그룹의 절대 권력자인 사장과 가장 미미한 존재인 인턴의 대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강지훈은 조용히 윤아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냉철한 CEO의 것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지난 3년간 동생의 고통을 지켜봐야만 했던 오빠의 애틋함과 미안함,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끝냈다는 안도감이 담겨 있었다. 그는 유나를 향해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강당 전체에. 그러나 윤에게는 세상 그 어떤 소리보다도 선명하게 들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유나야. 그가 부른 것은 안유나 씨가 아니었다. 유나였다. 이제 다 끝났어. 집에 가자. 내 동생. 내 동생. 그 두 단어는 마치 거대한 폭탄처럼 강당 안에서 터져나왔다. 사람들의 입에서 믿을 수 없다는 경악의 탄성이 동시에 터져나왔다. 동생이라고 저 불쌍한 번거리 인턴이. 강지훈 사장의, 아우라 그룹 오너 일가의 숨겨진 딸이었단 말인가. 모든 퍼즐 조각들이 순식간에 맞춰지며 거대한 충격의 파도가 사람들을 덮쳤다. 유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커다란 눈동자에 3년 만에 처음으로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을 짓누르던 모든 억압과 고통이 씻겨 내려가는 구원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오빠가 내민 따뜻하고 커다란 손을 마주 잡았다. 그리고 그녀는 입을 열었다. 3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침묵의 문. 그 문이 아주 천천히 힘겹게 열렸다.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지고 거의 바람 소리처럼 희미했다. 하지만 그 작은 소리는 강당의 모든 소음을 잠재우는 가장 강력한 외침이었다. 강지훈의 눈이 순간 크게 뜨였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하지만 이내 그의 얼굴에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동과 기쁨이 번져나갔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유나의 작은 몸을 자신의 품에 힘껏 끌어안았다. 오빠의 단단하고 따뜻한 품 안에서 유나는 참아왔던 모든 눈물을 터뜨렸다. 그 울음소리는 지난 3년간 그녀가 내뱉지 못했던 모든 말과 삼켜야만 했던 모든 고통을 담고 있었다. 아우라 그룹의 모든 임직원들은 그저 멍하니 그 비현실적인 광경을 바라볼 뿐이었다. 침묵의 소녀가 마침내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고 숨겨졌던 신분을 드러내는 순간, 그것은 하나의 전설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그날 대강당에서 일어난 사건은 아우라 그룹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그것은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 그룹의 낡은 관행과 부조리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거대한 지진과도 같았다. 박서연은 그룹의 모든 직위에서 파면되었음은 물론 회사 기밀 유출 시도 및 업무상 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었다. 그녀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며 유나를 괴롭히는 데 동조했던 몇몇 직원들 역시 중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강지훈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룹 전체에 대한 고강도 감찰을 실시했고 능력보다는 정치와 아첨으로 자리를 보존해온 수많은 임직원들이 옷을 벗었다. 아우라 그룹은 혹독한 구조조정에 칼바람을 맞았지만 동시에 조직에 골마있던 환부를 도려내고 새로운 살이 돋아날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이제 더 이상 말 못하는 인턴이 아닌 사장님의 숨겨진 동생이자 천재 기획자 안유나, 아니 강유나의 이야기가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회사 전체에 퍼져나가 하나의 전설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녀가 겪었을 고통에 안타까워했고 그녀가 보여준 압도적인 재능에 경외를 표했으며 모든 역경을 딛고 일어선 그녀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정작 전설의 주인공인 유나는 한동안 회사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오빠 강지훈과 함께 아주 오랜만에 그리고 아주 평범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다. 3년 만에 되찾은 그녀의 목소리는 아직 서툴렀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성대는 쉽게 지쳤고 발음은 어색했다. 그녀는 전문적인 언어 치료사의 도움을 받으며
마치 어린아이가 처음 말을 배우듯 한 단어 한 단어 발성 연습을 해야만 했다. 그것은 단순히 목소리를 되찾는 과정이 아니었다. 끔찍했던 사고의 트라우마와 그 이후 겪어야 했던 세상의 폭력으로부터 자신의 영혼을 치유하는 과정이었다. 어느 날 저녁, 남매는 그들의 부모님이 잠들어 계신 추모 공원을 찾았다. 유나는 부모님의 사진 앞에서 서툴지만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아빠,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오빠가 저를 지켜줬어요. 그리고 저 스스로도 일어섰어요.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말을 마친 유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강지우는 그런 동생의 어깨를 말없이 감싸 안았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동생을 지켜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생이 자신의 연약함을 딛고 일어서며 자신을 구원해 주었다는 것을.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유나의 목소리는 이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안정되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본래의 밝고 총명한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강지우는 그런 동생에게 조심스럽게 선택지를 주었다. 유나야,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평생 네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편안하게 살아도 좋아. 다시는 험한 세상에 너를 혼자 두지 않을게. 그것은 오빠로서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배려였다. 하지만 유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은 단호하게 빛나고 있었다. 아니, 오빠, 나 다시 회사로 돌아가고 싶어. 뭐라고? 내가 썼던 기획안, 프로젝트 아우라 2.0. 그걸 내 손으로 직접 실현시키고 싶어. 더 이상 누구의 뒤에 숨어서 누군가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고 싶지 않아. 나는 강윤아로 내 이름과 내 능력으로 세상 앞에 당당히 서고 싶어. 강지우는 잠시 동생의 얼굴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가 지켜줘야 할 연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그보다 더 강인하고 위대한 날개를 가진 독수리로 성장해 있었다. 그는 그저 기쁘게 고개를 끄덕여 줄 뿐이었다. 그리고 6개월 후 아우라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회의실 거대한 테이블 한쪽에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명패가 놓여 있었다. 미래전략본부장 강윤아. 회의실 문이 열리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윤아가 안으로 들어섰다. 값싼 기성복 대신 세련되고 지적인 비즈니스 정장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그 자체로 위엄이 넘쳤다. 그녀는 더 이상 구석을 찾아 숨는 인턴이 아니었다. 그녀는 당당한 걸음으로 회의 테이블의 상석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는 이사들 앞에서 프로젝트 아우라 2.0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갈라지거나 떨리지 않았다. 차분하고 명료했으며 모든 단어에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까다로운 이사들의 날카로운 질문에도 막힘없이 답변했다. 때로는 논리적인 데이터로, 때로는 가슴을 울리는 비전으로 그들을 완벽하게 설득해 나갔다. 회의실 안에 그 누구도 그녀를 더 이상 사장 동생으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지금 아우라 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갈 비범한 리더의 탄생을 목격하고 있었다. 발표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이사들의 만장일치 박수갈채를 받으며 회의는 끝이 났다. 그날 밤 윤아는 강지훈과 함께 사장실의 거대한 통유리 창 앞에 섰다. 그들이 처음 이 모든 싸움을 시작했던 바로 그 자리였다. 도시의 화려한 불빛들이 별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이제 아우라의 미래는 내 손에 달려 있구나. 강지훈이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윤아는 오빠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것은 지난 3년간 그녀가 지었던 그 어떤 미소보다도 밝고 행복한 미소였다. 아니 오빠, 우리 손에 달려있지. 그녀는 대답했다.
그리고 다시 도시의 야경으로 시선을 돌렸다. 더 이상 침묵의 그림자 속에 갇힌 소녀는 없었다. 그녀의 앞에는 이제 그녀 스스로 개척해 나갈 눈부신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이제 아우라 그룹의 새로운 신화이자 자기 인생의 유일한 주인공으로서 가장 찬란한 새벽을 맞이하고 있었다.